ETF 투자로 수익 내는 것도 참 중요하죠. 근데 혹시 세금 다 떼고 진짜 내 통장에 딱 꽂히는 돈,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은 얼마인지 꼼꼼하게 따져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이 ETF 세금에 대한 모든 것,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ETF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했을 질문일 거예요. 내가 1,000만 원 벌었을 때, 아니면 1,000만 원 벌었을 때 도대체 세금으로 얼마가 나가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을 결정짓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똑같이 10% 수익을 냈다고 쳐도요, 어떤 ETF에 그리고 어떤 계좌로 투자했는지에 따라서 세후 수익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세금을 모른 채 투자하는 건 어쩌면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만 붓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말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예상치도 못했던 이 세금 폭탄을 맞고 정말 당황하시거든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내용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이 세금 폭탄을 아주 스마트하게 피해갈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ETF 안에 어떤 세금 폭탄이 숨어 있는 건지 그 정체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이게 투자자들을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지수 추종하는 ETF로 번 돈은 세금이 한 푼도 없는데 똑같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 S&P 500 ETF나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ETF로 번 돈에는 15.4%라는 세금이 꼬박꼬박 붙거든요. 이 알쏭달쏭한 세금 구조, 지금부터 제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요. 사실 몇 가지 핵심 규칙만 딱 알면 ETF 세금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ETF 세금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표가 오늘 내용의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니까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표를 보시면 우리가 ETF를 사고 팔아서 남긴 돈, 즉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국내 주식형 ETF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경우,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채권, 원자재, 리츠 ETF나 해외 지수 추종 ETF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예 미국 시장에 직접 상장된 ETF에 투자하면 세율이 22%로 더 높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죠. 참고로 기업에서 배당처럼 주는 분배금은 종류 상관없이 전부 15.4% 배당소득세 대상이고요. 바로 이 작은 차이들이 여러분의 절세 전략을 좌우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과표기준가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세금 계산을 할 때 쓰는 또 다른 기준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ETF를 팔아서 실제로는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이 과표 기준가는 80만 원만 올랐다고 쳐요. 그러면 세금은 더 적은 금액인 80만 원에 대해서만 매겨집니다. 일종의 투자자 보호장치 같은 거죠.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주는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똑같이 미국 S&P 500에 투자할 건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가 나을까요? 아니면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가 나을까요? 국내 상장 ETF는 원화로 바로 살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수익이 좀 커지면 아까 말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고요. 반면에 미국에 직접 상장된 ETF는 환전도 해야 하고 직접 세금 신고도 해야 해서 좀 번거롭지만 대신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아예 안 내고 그걸 넘는 수익은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습니다. 방금 제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약간 무서운 단어를 썼죠? 바로 이 제도가 우리가 세금 폭탄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2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숨겨진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숫자 2천만 원입니다. ETF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숫자는 그냥 머릿속에 각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기준선을 넘어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세금 세계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국내 주식형 ETF 빼고 나머지 ETF에서 난 수익은 다 배당소득으로 잡힌다고 했죠. 이 배당소득이랑 은행 이자 같은 걸 다 합친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랑 전부 합쳐서 계산을 다시 해요. 그래서 최대 49.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금 폭탄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 폭탄의 무서운 점은요.
그냥 세금만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난 걸로 잡히니까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팍 오를 수 있고요. 부모님이나 배우자 밑에 있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절세 혜택 보려고 만들어뒀던 ISA 계좌가 강제로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연쇄 폭발인 셈이죠. 자, 이렇게 무서운 세금 폭탄 얘기만 들으니까 좀 겁나시죠? 그럼 피할 방법은 없냐? 아니죠.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폭탄을 막아줄 치고의 방패, 바로 절세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 1% 수익을 더 내는 것보다 1% 세금을 아끼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도 부자들처럼 절세에 한번 집중해 볼 시간입니다. 똑같은 ETF에 투자하더라도 그 투자를 어떤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일반 계좌가 아니라 세금을 막아주는 특별한 그릇, 즉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만 합니다. 그 특별한 그릇의 대표 주자가 바로 ISA와 연금 계좌입니다. ISA 계좌에 ETF를 담아두면요. 수익 중에 2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요. 그 이상 번 돈도 9.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되니까 아까 말한 그 세금 폭탄을 피하게 해주는 거죠. 연금 계좌는 더 강력합니다. 수익이 얼마가 나든 당장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타갈 때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세율만 내면 되거든요. 이건 뭐 거의 절세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정보는 거의 다 알게 되셨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 각자에게 딱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 시각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ETF가 매매차익에 세금을 내는 상품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둘째, 만약 과세 대상 ETF라면 혹시 그냥 일반 계좌에 다 담아두신 건 아닌지, ISA나 연금 계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지 꼭 보세요. 셋째, 이익 실현을 할 때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한도를 넘지 않도록 매도 시점을 조절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투자 규모가 꽤 크신 분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분리과세가 되는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순히 계좌에 찍힌 수익률 숫자만 보고 좋아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요. 세금을 모두 떼고 난 뒤에 진짜 내 돈, 즉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투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에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겁니다.